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끝났나요? 그 사람이 나와 헤어졌다고요. 앰버 허드와 사랑에 빠졌나요? 앨런의 유명한 관계 중 그라임스와의 관계만큼 상징적인 것은 없습니다. 기술에 대한 공통된 사랑부터 자녀의 독특한 이름까지. 나는 우리가 모두 애시 그걸 어떻게 꺼냈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보세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라임스와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고 결국 2022년 초에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앨런은 최근 인터뷰에서 앰버 허드가 그라임스와 바람을 피우도록 그를 유혹했기 때문에 헤어진 주요 원인이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별거 과정에서 앰버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앨런의 충격적이고 의심스러운 발언. 전 남편 조니 뎁과의 3년간의 법적 싸움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후 앰버 허드는 끊임없는 논쟁과 대중의 조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인터넷이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이번 법정 다툼은 숨겨진 많은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만에 대중의 인식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비밀 중 일부에는 그녀와 유명한 기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사이의 비공개 문자 및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자에는 아직 결혼한 사람에게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의심스러운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앰버와 앨런은 이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으며 일어난 일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서로 약간 다르지만 둘 다 조니 뎁과 이혼한 지 한 달이 될 때까지 함께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전기가 공개된 지 1년 후인 최근 인터뷰에서 앨런이 앰버 및 그라임스와의 과거 관계에 대해 밝혔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랑을 위해 가장 미친 짓을 하는 경향을 반영하면서 앰버와의 관계를 잔인하고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이든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의심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앨런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은 할리우드 여배우에 대한 그의 현재 생각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앨런이 그라임스와 데이트하는 데 있어 자신의 많은 결점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진실은 앰버 허드가 그들의 이별에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상대로 세상은 그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지만 안타깝게도 앨런은 기술 산업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 의견 제공을 거부하고 거기서 끝냈습니다. 이 기술 억만장자에게는 매우 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기 직전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터뷰 동안 더 많은 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시간을 거슬러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야기는 코미디 스릴러 영화 더 럼 다이어리를 제작하던 200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화의 주연 배우 조니 뎁은 캐리비안의 해적의 대성공에 이어 전성기였을 것이고 함께 출연한 앰버 허드도 영화에서 순위를 올리고 있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강한 인연을 만들어냈고 꽤 성공적이었지만 2012년 초까지 세상은 이들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3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결혼 생활은 15개월 만에 끝났으며 조니의 아내는 2016년 5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 남편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위법 행위를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주장에 대해 조니는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부인했고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이별은 쉽게 공개 뉴스가 되었습니다.
5년 후 법적 공방에서 증거와 함께 공개된 보고서는 앰버가 심각한 위법 행위로 인해 조니와 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유명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인해 헤어졌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앨런 머스크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경과는 이렇습니다. 앨런과 앰버의 관계. 다가오는 영화 세트에서 앰버 허드는 또 다른 잠재적인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앨런 머스크와 함께였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쉽게 관계를 맺었지만 당시 조니 뎁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그저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16년까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특히 앰버가 앨런과 함께 공개석상에 나타난 횟수를 고려할 때 3명의 유명인을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외출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앰버는 이혼 소송이 한창이던 중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앰버가 조니와 처음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런던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짧은 키스를 통해 그녀가 기술 억만장자와 사랑을 찾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가까이 확대하면 그녀가 앨런의 뺨에 키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거 앰버가 보낸 거 맞죠?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마이애미에서 함께 목격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 저녁을 함께 즐기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에는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두 사람은 별거가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니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2주 전 조니가 자신에게 전화기를 던졌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 앰버는 24시간 보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한 기술 억만장자와 앨런과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출된 메시지에 따르면 앨런은 그를 다시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화에서 앨런은 자신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그게 그가 이렇게까지 기꺼이 하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바로 하루 전 앰버는 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고 그를 로켓맨이라 부르며 다음날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니 뎁과 결혼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2015년 3월 앰버는 앨런 머스크와 함께 의심스러운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훨씬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알레한드로 로메로는 2015년 초 자정 직전 이스턴 컬럼비아 빌딩에 위치한 호텔에서 앨런이 앰버를 방문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앨런에게 언제든지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전자장치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자정 직전에 같은 호텔에서 다른 유명인인 제임스 프랭코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조니와 결혼한 상태로 2017년 1월 앰버 허드와 조니 뎁의 별거를 마무리했지만 이제 헐리우드 여배우와 앨런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고 종종 주저하지 않고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잘 진행되고 있는 듯했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서로와 함께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빡빡한 일정과 거의 항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황에서 일관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17년 8월 서로를 위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헤어졌습니다. 그해 11월 말 두 사람이 다시 재결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관계를 다시 시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거의 만나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두 사람은 처음과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졌습니다. 고맙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이별이었으며 앨런은 나중에 이별을 예에 바르고 상호적인 것으로 설명했고 두 사람은 친구로 남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앨런과 그라임스의 관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할 때 친구나 직장, 학교, 사교 모임을 통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에게는 이번에는 트위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앰버 허드와 헤어진 직후 앨런은 그의 다음 파트너를 가장 색다른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그해 3월 말 앨런은 공개기사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농담을 할 계획을 세웠고 나중에 이를 일련의 트윗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각 있는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아직 개발 중일 때 이를 지원하지 못한 사람들을 처벌할 가능성에 대한 사고실험인 로코스 바질리스크였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뮤직비디오인 플래시 위다웃 블러드에서 비슷한 농담을 사용하여 이를 대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상대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가수 그라임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라임스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앨런의 흥미를 끌었던 한 여성이 트위터를 통해 그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기술, 특히 AI와 AI의 현재 한계에 대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달에 직접 만났고 2018년 5월에는 매트 갈라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이전 관계와는 달리 이번 관계는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후속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고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8월에 두 사람은 모든 플랫폼에서 서로를 팔로우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매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연예인의 많은 팬들은 공식 결별 발표를 기다렸지만 며칠 만에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그들은 이 비디오에서 언급하기엔 너무 복잡한 로봇 코드명을 가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연예인들이 자녀에게 특이한 이름을 지어주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언론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두 사람이 기술과 그 이상의 모든 것에 얼마나 관심이 깊은지를 보여주었으며 이제 아이를 낳아 유대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2021년 9월 페이지 6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란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헤어졌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상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각자는 자신의 경력에 집중하고 아들을 키우기로 결정했으며 그라임즈는 몇 달 안에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그들은 대리모를 통해 훨씬 덜 복잡한 이름인 엑사로 둘째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며칠 만에 이들의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일란이 다른 여성과 쌍둥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성은 그의 회사 중 한 곳의 최고 경영자인 시벤 질리스였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에 많은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잘 처리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질리스와 거리를 두었을 때 질리스와의 비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 이후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앰버가 다시 공격합니다. 앨런이 앰버와 사적인 장소에서 만났다는 소문이 다시 등장하면서 상황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한때 앰버와 자니의 관계에 부담을 주었고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란과 그라임즈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일란과 그라임즈의 최종 결별은 소문이 절정에 달했던 2022년 중반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 차이가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가까웠고 이는 그들의 최종 이별이 일란과
엠버의 비밀 관계 때문이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라임즈와의 개인적인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아쿠아맨 스타 제이슨 모모아와 리사 보넷의 갑작스러운 이별 이후 엠버를 관계 분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이슨과 엠버가 촬영장 안팎에서 매우 강한 케미를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은 그들의 관계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제이슨이 리사와 갑자기 헤어진 직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란과 그라임즈의 관계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여 2022년 초에 최종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결별이 엠버와 관련이 없고 일란의 선택과 더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란이 원했다면 관계를 거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앨론과 엠버는 서로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재현된 관계를 공개할 뻔했지만 그녀를 상대로 한 전 남편 조니 뎁의 명예훼손 재판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적 절차는 더 이상 엠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조니의 변호사 카미유 바스케즈와 특별한 목격자 알레한드로 로메로가 그녀의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여배우는 법적으로 추적당했습니다. 결국 앨런 머스크와 함께 개인적으로 갱신된 부부는 다시 한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엠버가 이혼으로 받은 보상금 $700만 약속대로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조니의 변호사가 제출한 많은 법정 문서에는 조니가 일부 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와 있었고 이때부터 소송은 전 남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국 조니는 승소했습니다. 그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환호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앨론은 이제 그라임스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 했지만 그는 먼저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때 엠버와 함께 호텔에서 목격되었다는 여러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조니의 변호사가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앨론과 그라임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유명인 모두 우호적으로 헤어졌습니다. 비록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좋은 친구로 남기로 한 그들은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위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결정은 여러 면에서 칭찬할 만합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보다 자녀가 건전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수많은 시도가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앨론과 그라임스의 법적 싸움. 이제 별거 중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능한 최고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살려고 했던 앨론과 그라임스는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올바른 근거를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라임스에게 불쾌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삶에 점점 더 관여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앨론은 어린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사람이었고 그라임스는 그와 결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도 양육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앨론은 종종 아이들을 재배치하고 학교를 바꾸며 심지어 자신의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했으며 그라임스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22일 그라임스는 앨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법적 권리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앨론과의 사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좋은 친구였죠. 그렇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라임스는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전화로 소리 지르지만 앨론은 거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감정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녀는 법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란이 그녀의 간청을 듣지 않는다면 아마도 법률 시스템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지만 캐나다 가수가 그녀의 세 번째 아이를 세상에 맞이했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란과 그라임즈는 이 순간 그들의 차이점을 제쳐두어야 했고 예상대로 두 기술 전문가 모두 자신에게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아들을 텍노 메커니커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탄생으로 재회한 일란과 그라임즈는 한 번 더 도전하기로 하고 짧은 여름 휴가를 위해 도쿄로 여행을 떠나서 만회하려 했으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일란은 뻔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그는 긴급한 업무의 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항상 그라임즈와 그들의 아들을 공공장소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부부는 다시 헤어졌고 그라임즈는 세 자녀에 대해 일란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열린 법원 심리에서 그라임즈는 일란이 이제 아이들이 그녀를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란은 아이들이 더 이상 텍사스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하려면 캘리포니아로 가져가야 하며 일란도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그라임즈의 어머니인 샌디 거레서노도 개입하여 일란에게 손주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도 그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이제 93세이고 완화 치료를 받고 있는 노부인은 증손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지만 엘로는 여전히 그들이 그녀를 보는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단순한 의견 불일치를 넘어 추악한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법원이 부부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합의할 것을 간청하면서 한때 사랑했던 부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11월 21일 트래비스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종결됐으나 모든 당사자는 사건 결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건을 엠버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란이 엠버와 그라임즈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관계가 작동하기를 원했다면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속은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일란과 그라임즈가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노부부가 항상 계획했던 대로 자녀들에게 마땅한 완전한 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란과 그라임즈가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대로 작동할까요?